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온 그 단어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새해 메시지 발표하는 신년사에서도 바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료 시민.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료 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그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네. 자, 그리고 어제도 나왔던 저 동료 시민이라는, 어제는 뭐 사례까지 얘기했고 그 사례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충원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 거기에 방명록 쓰지 않습니까? 거기도 등장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한동훈 올림. 자, 동료 시민. 지난번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이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 특히 동료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이걸 유독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많이 썼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앵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취임사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장관 취임사를 비롯해서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 오르내린 단어가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동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동료 시민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로 일관성 있는 정치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의 언어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동료라는 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정치는 사실 상징과 운유의 싸움입니다. 김영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김영삼 대통령 하면 저는 사명이란 말이 떠올라요. 사명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꿈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치인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간결하게 있다면 그 정치는 성공한 거거든요. 왜? 나를 단어로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계속 여진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일관성 있게 하나의 자신의 어떤 생각을 공유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정치인,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설할 때 My fellow citizen인가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이걸 해석한 건가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동료 시민이 무슨 말이야? 아직도 좀 감이 안 와다니까 한 일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던 그 순간에 등장한 사람. 연평도 포격 사건, 찜질방. 바로 저 때거든요. 저도 당시 저 현장에 바로 다음 날 갔었습니다. 날씨도 추워가지고요. 어디 바깥에 집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 폭삭 주저앉아서 갈 데가 없어요. 집이 폭격을 당했으니까. 저렇게 대피해서 뛰어가신 분들이 집으로 가도 집에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화입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찜질방 사장님이 피난처를 제공했었습니다. 당시 이 찜질방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생업을 접고 피난민들에게 상황실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따뜻하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일같이 찜질방에서 연평 주민 비상 대책위나 주민 간담회 이런 게 열렸고 정부 지원과 대책도 이곳에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각 기관 구호 물품도 찜질방으로 모두
모두 몰렸었는데 당시 연평도 주민 1,251명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운영을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서는 방역 작업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이제 경영난에 처하기도 했었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이제 찜질방에서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묵고 가신 분들, 뭐 더 길게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집이 완전히 파괴가 된 분들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었으니까. 저 당시에 모두가 힘들었던 당시에 내 찜질방에요. 돈도 안 받고 본인 영업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아유 우리 집에 우리 찜질방에 와서 여기 따뜻하잖아 와서 쉬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렇게 폐허된 집에 어떻게 갑니까? 나중에 봤더니 이분들이 떠난 자리에 방역돼야 되고 장사는 더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떠올랐던 한동훈 장관이 언급했다는 저 찜질방 사장님 그리고 동료 시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래 공화정은 시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유난히 국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피폴이 뭐 인민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국민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물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나옵니다만 저 시민이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도 국민이란 말보다는 시민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예. 공화정 무슨 민주공화국 할 때. 근데 문제는 동료란 말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라는 게 저는 이것도 적절하다고 보는 게 하나의 수식으로서 한국 사회의 제일 문제가 각자 도생의 사회거든요. 경쟁이 너무 세고 그래서 출산율도 좀 낮아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서 어떤 연대, 소리데러티가 점점 약해지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회적인 전체적인 경제적 부는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불평등의 강도도 강해지고 이래서 점점 서로를 아끼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존중과 배려.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시민이라는 단어 앞에 동료란 말을 쓴 것 같아요. 연대를 의식한 것 같아요. 연대, 소리데러티라는 거, 공동체 의식 같은 거. 그러면서 볼 땐 자신의 하나 브랜드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담아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계속 이제 방문에도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적절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은 했는데 언어가 좋은 언어인데 국민화 언어보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더 구체화시키느냐. 특히 이슈나 쟁점에서 과연 이런 단어가 어떤 국민들의 납득이 갈 정도의 자신의 분명한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만 따라가지 않는 그러할 때 이 동료심이라는 단어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통령과의 차별화 뭐 일종의 그런 주문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이 쓰지 않았던 단어 가운데 하나를 딱 이렇게 집어서 앞으로 정치의 어젠다로 끌고 나간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요건 조금 이제 동료시면 막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부분도 소개해드리면 국민의힘의 신임 사무총장이 된 장동혁 사무총장이요. 행사에서 신년 인사회에서 건배를 합니다. 물론 술로 안 해요. 근데 이 건배 제의를 할 때 여기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받고 저에게 처음 맡겨진 일이 건배 제의입니다. 건배 구호는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동훈의 동이 또 동료 시민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이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한동훈 마케팅으로 계속 총선을 갈 건지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통점과 차이가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윤 대통령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총선은 제가 브랜드입니다. 라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국민의힘의 마케팅일 텐데 이재명 대표 측은 다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윤 대통령을 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민주당이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윤 대통령의 윤 정부의 실정을 우리 지금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양쪽이 차이가 있기
있거든요. 예. 일정 정도는 한동훈 마케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또는 한동훈이라는 지금 이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어떤 정치를 풀어놓느냐를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정치 초년병입니다. 우리 지금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일정 정도는 뭐 이 아젠다도 내놔야 되고 또 비전도 내놔야 되고 또 지금 이 당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연착륙시키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아 그래 이 사람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당의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나올 텐데 아까 앵커의 말씀에 답을 하면 아직은 더 풀어놔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이 평가받을 때까지는 한동훈 브랜드 마케팅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이게 저한테 발언권 안 주는데 제가 자청하는 건데 아유,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장동영 총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사무총장에 임명되자마자 그 삼행시를 한동훈으로 하냐고요. 이런 게 바로 잘못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아하. 한동훈이라는 브랜드를 잘 활용하는 건 좋은 일인데 저도 한동훈에서 아직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단지 저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스마트하게 하고 논리 분명하고 언행도 반듯하고 다 좋은데 사무총장은 앞으로 당의 어떤 물론 공관위원장도 있고 비대위원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은 공천에도 많이 관여합니다. 특히 집권당의 사무총장의 권한은 막강한 거예요. 초선아 0.5선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령. 예. 거기서 건배 구호를 한동훈 해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칭찬은 좋은데 이걸 삼행시에 이 이니셜로 한다. 이거 아마 중도층보다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평론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에 있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지양해야 돼요. 조금 이게 낯간지러운 게 네, 장면이 아니, 등장하면 안 된다. 많이 낯간지럽죠. 이게 말하자면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띄우면요. 이게 반드시 이 사달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예.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라고 드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장동영 위원장도 사무총장도 이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하면 과유불급이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첫 쪽지 시험이라고 할까요? 첫 시험을 치렀는데 다 맞지는 않았어요. 한 문제 틀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경우 소장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관련해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없는 발언이어서 노인 회장님께도 제가 따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사검증의 실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말들이 점점 세시던데 그걸 뭐 제가 지금 단계에서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 저도 그 단어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본인이 뽑은 사람이지만 민경우 소장이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화로 한번 사과를 했었는데 직접 또 대한논의위원회를 찾아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김호일 회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경우 위원장 논란이 커지자 한 위원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전화로 한 차례 사과를 했고 귀국 후에 직접 만나 격식을 갖춰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발언이라며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 논란을 재빠르게 수습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때 제가 이 코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충분하게 해야 된다.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바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장 바로 사퇴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 사퇴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사과의 과정, 리스크 관리의 과정은 빠르고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충분하다는 건 대한노인회 등 또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겠지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정치권의 인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조언을 듣거나 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일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 다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느냐, 또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비대위 하면 첫 그 비대위 하면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하는 그 비대위가 상당히 좀 신선하고 정치인들보다는 비정치인 위주로 많이 꾸려졌고 여성이 많이 포함이 됐고 자 그렇게 했었는데 비대위 전에 바로 저 자리에 계셨던 전 최고위원님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이번 비대위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첫 단추 중에 하나 또 이런 비하 논란이 터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오히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본인이 현직일 때, 혁신위원장일 때 노인 비하 막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가거나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경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 되기 전 과거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했고 당대표격인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터졌을 때 어느 정당이 더 책임지고 낮은 자세로 사과하느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수습하느냐 저는 그게 정치 내공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대응은 뭐 정치 초보답지 않다. 오히려 정말 정석대로 잘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최창일 교수님. 저는 그리고 지금 저 화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입장도 좀 눈에 띄었어요. 지난번에 저렇게 김은경 위원장 가니까 막 사진에다가 막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뺨이라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사실 저 장면 자체도 논란이 됐었는데 아니 한동훈 비대위 그러니까 민경호 소장 얘기는 괜찮은 건가? 이렇게까지 봤는데 이번에도 즉각 사퇴시켜라. 그렇게 대한노인회가 입장을 일관되게 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거죠. 공정하게 한 거죠. 김무일 회장이 무슨 뭐 보수 진보 이 부분을 떠나서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야당이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앵커님 말씀처럼 저 모습은 보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거기 사람 앉혀놓고 막 때리고 이것도 사실 인격 모독인데. 사진이라고 해도. 그러면요. 그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 생각이 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경호 소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발언을 한 건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적어도 정당의 지도자고 말이죠. 나이를 떠나서 그렇다면 물론 이 민경호 소장이 비대위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 언어가 너무 함부로 사용들 하고 또 정말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들은 좀 조금만 검증을 해봐도 검색해봐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극우적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